반갑습니다. 날개달기 중2 통합 국어 과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과 이제 문법을 좀 공부해 보려고 해요. 자, 문법이라고 하니까 막 벌써부터 머리를 좀 이렇게 싸매는 학생들이나, 하기 싫은데, 라고 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문법. 물론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요, 어렵다고 피하면 계속 여러분들에게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단원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번 시간에 선생님과 열심히 또 공부해서 문법을 여러분들이 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또한 최대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좀 더 쉽게 또 이해하기 쉽도록 전달하도록 할 테니까요. 또 수업 중간중간에 궁금이가 저와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의 또 입장을 대변을 할 테니까 잘 들어주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문법에서도요, 문장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의 개념과 종류. 자, 여러분들 문장이라는 말은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오늘도 역시 궁금이가 열심히 펜과 노트를 가지고 앞에 머리까지 싸매고 준비하고 있는데, 자, 궁금이 잘 지냈니? 네, 선생님 잘 지냈어요. 오늘 문법을 한다 그래서 제가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고 왔어요. 그렇구나. 그래. 오늘 문법은 문장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뭐 그닥 어렵지는 않을 거야. 에이, 선생님 기준이죠. 그건 어렵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닥 배워보면, 별거 아니네, 라고 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어디 한번 시작해볼까? 네. 자, 그럼 궁금하. 혹시 문장은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니? 문장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을 텐데. 문장이요? 문장이라는 건 그냥 뭐 단어들이 모여서 하나의 뭐라 그래야 되지? 말을 하려니 참 생각이 안 나네요. 단어들이 모인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지.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단어만 한번 던졌다고 해볼게. 궁금이한테. 공부. 자, 그럼 선생님이 이게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글쎄요, 공부란 단어? 뭐 공부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뭐 공부 하지 말고 쉬란 얘기인가요? 물론 선생님이 쉬라고 하실 리는 없겠지만요. 그래. 단어만 던졌을 때 정확하게 그 의미가 전달되지 않지. 문장이란 이와 같이 뭐 예를 들면 궁금하 우리 이 시간 공부 열심히 하자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문장을 만들 수 있는데 생각이나 감정을 말과 글로 표현할 때 완결된 내용으로 전달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를 문장이라고 하는 거란다. 오, 그렇군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그래. 자, 오디오 강의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해 줄게. 생각이나 감정을 말과 글로 표현할 때 완결된 내용으로 전달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 이것을 문장이라고 하는 거야. 오, 그렇군요. 이제 정확히 그 문장의 개념에 대해서는 알겠어요. 그러면 선생님, 이런 문장들이 완결된 내용을 갖추려면 여러 개의 요소들이 뭐 합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얼핏 문장 성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들은 것 같은데. 그건 뒷시간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긴 할 건데, 여기서 간략하게만 언급을 해주면, 하나의 문장이 완결된 내용을 갖추려면 여러 개의 문장 성분들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문장에서 이렇게 일정한 기능을 하는 각각의 성분을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것이지.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거군요. 그럼 저는 그 전에 공부할 때 문장이라는 것이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 이렇게 나눠진다고 배운 것 같아요. 어, 궁금해. 역시 기억을 잘 하고 있구나. 그래, 문장에서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고 다시 주성분에는 문장의 주된 성분, 문장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성분이라 해서 주성분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는 필수 성분이라고도 한단다. 그래서 이런 주성분에는 몇 가지가 있는지 알고 있니? 궁금해?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시간에 잘 설명해 줄게. 우선 주성분은 총 4가지의 성분이 있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4가지의 성분이 있단다. 그 다음
부속 성분은 부속이라는 말은 주성분과 달리 꼭 필요하진 않지만 문장에서 문장에 들어가 주면 좀 더 문장의 의미를 풍부하게 해주는 그런 요소들의 성분인데 대표적인 것이 관형어나 부사어라는 것이 있어. 그럼 부속 성분은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는 건가요? 관형어는 보통 체언이라고 하면 명사나 대명사, 수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갖는 문장 성분을 관형어라고 하고, 부사어는 보통 용언, 즉 동사나 형용사를 수식해주지 문장에서 서술어를 보통 서술한다고 수식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부사가 부사를 수식할 수도 있고 또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사는 관형어에 비해서 부사어는 관형어에 비해서 수식의 범위가 훨씬 더 넓다라고 할 수 있단다. 오, 그렇군요. 그럼 독립성분은요? 독립성분은 말 그대로야. 문장에서 어떤 특별한 문장들 간의 연결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쓰이는 성분이지. 대표적으로 부름이라든가 대답, 놀람, 느낌을 표현할 때 쓸 수 있는 말들이 독립어야. 예를 들어, 우와, 정말 멋있구나 라는 그런 문장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우와 라고 하는 건 멋있다는 것을 감탄하기 위한 감탄의 느낌으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문장과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쓰여서 독립어라고 하는 거란다. 오, 잘 알겠어요. 자, 그럼 문장의 개념에 대해서도 공부했고, 문장의 성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럼 뭐 또 설명을 해주실 게 더 있나요? 오늘은 문장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끝맺음에 따라서 그 문장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텐데, 문장은 그 끝맺음에 따라서 5가지로 나눌 수 있어. 5가지의 종류. 오, 5가지라고요? 그렇지. 5가지. 평서문, 명령문, 의문문, 청유문, 감탄문 해서 총 5가지의 문장으로 나눠볼 수 있단다. 오, 그렇군요. 그럼 평서문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평서문이란 말하는 사람이 어떤 일의 내용이나 자기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문장이야. 예를 들면 끝에 종결 어미를 비읍니다. 아요나 어요, 다. 이런 것들로 끝나게 됐어요. 예를 들면 강아지가 사라졌습니다. 이런 문장은 기본적으로 있는 생각이나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평서문이라고 하지. 명령문을 그럼 살펴보도록 할게. 첫 번째 평서문이었고 두 번째 명령문. 명령문이란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어떤 일이나 행동을 요구하는 문장이죠. 그래서 조금 더 강하게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알아나 어라. 그러니까 라라는 명령형 어미를 사용을 하게 되죠. 또는 해 주십시오 할 때 십시오, 하세요, 해, 먹어, 먹다라는 말을 먹어 이러면 명령이죠. 이런 것들이 명령문을 쓰는 어미라고 할 수 있지. 예를 들면 이곳에서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라, 하라 라고 하는 건 명령의 의미이기 때문에 명령문이라고 하는 거지. 여기에 이제 세 번째 종류는 의문문이라는 것이 있어. 의문문이란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질문을 하여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이지. 어렵지 않지? 이런 경우는 요 또는 뭐뭐냐, 비읍니까? 이런 어미들로 실현이 되게 돼. 예를 들면 강아지가 어디로 갔어요? 또는 어디로 갔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이 의문문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지. 다음은 청유문인데 의외로 학생들이 이 부분을 좀 잘 헷갈려하는, 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더라고. 그러게요. 청유문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죠? 청유문이라는 것은 청할 청 권유할 류, 즉 청하고 권유하는 명령문보다는 좀 더 강도가 약하지만 부드럽게 상대에게 어떤 행동을 함께 하자고 요청하는 문장이 되는 거지. 예를 들어 선생님이 궁금이한테 공부해라 이렇게 하면 이건 좀 강하게 얘기하는 명령문이라면 공부하자
라고 하는 건 좀 더 부드럽게 상대에게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함께 하자고 권유하는 형태를 말하는 것이지. 오,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까 선생님의 예를 들어주신 예문을 들어보니까 확연하게 차이가 나네요. 예를 들어, 밥 먹어라! 라고 하는 것과 밥을 먹자!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의미의 차이, 같은 행동을 요구하는 거지만 강도의 차이가 있는 거네요. 그렇지. 명령문은 좀 더 강하게 요구하는 그런 문장이라면 청유문은 상대에게 좀 더 부드럽게 권유하는 형태의 문장이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뭐뭐 하자, 뭐뭐 자 이런 어미들로 실현이 되는 것이지. 오, 잘 알겠어요. 그럼 마지막으로는요? 마지막으로는 감탄문이라는 것이 있어. 말하는 이가 어떤 기쁨, 슬픔, 놀람 등의 그런 감정들을 자기의 느낌을 표현하는 그런 문장을 말하는 거지. 뭐뭐군요, 뭐뭐구나, 뭐 정말 아름답구나, 뭐뭐구나 또는 이런 것들이 감탄문의 어미로 활용이 되는 거지. 아, 정말 아름답구나.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감탄문에 뭐뭐구나를 써서 감탄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지. 자, 그럼 궁금히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들 끝맺음에 따른 문장의 종류 간략하게 한번 요약해 볼 수 있겠니? 그럼요. 지금 저를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저 잘 들었다고요. 그래. 이야기해 주겠니? 물론이죠. 먼저 끝맺음의 종류에 따른 문장의 종류는 첫 번째 평서문, 두 번째 명령문, 세 번째 의문문, 네 번째 청유문, 다섯 번째 감탄문이 있다고요. 아, 역시 잘 들었구나. 선생님의 똑똑한 제자임을 증명했어. 그럼요. 자, 여러분들 그럼 이렇게 잘 들어보셨으니까요. 여기서 또 우리가 앞에 들었던 내용을 확인하는 뭐가 있죠? 잠깐만요. 팝 퀴즈라고요. 그래. 자, 팝 퀴즈 시간이야. 자, 그러면 함께 우리 공부했던 내용들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장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 오늘 공부한 시간이었는데요. 문제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로 답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문제 나가겠습니다. 1번. 문장은 반드시 글로만 표현되어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선생님, 이거 조금 헷갈리는데요. 문장이 반드시 글로만 표현돼야 한다? 저는 X 할래요. 그래, 정답은 X야. 왜일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요. 문장은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로 모두 표현이 가능하니까요. 꼭 반드시 글로만 표현되는 건 아니죠. 아, 그래. 정말 정확하게 설명을 했구나. 선생님이 더 설명할 게 없는데? 저도 선생님의 이제 뒤를 이어 선생님을 할까봐요. 그래. 자, 열심히 공부하면 가능하지. 자, 여러분들 이렇게 문장은 반드시 글로만 표현돼야 한다는 건 아니죠. 말로도 음성 언어로도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답은 X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함께 가보도록 할 텐데요. 선생님의 그 문제에서 진술하는 부분이 맞으면 O, 틀리면 X로 답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령문은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어떤 행동을 함께 하자고 부드럽게 요청하는 문장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잘 못 들은 친구들이 혹시 있을까 해서 한 번 더 문제를 들려드릴게요. 명령문은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어떤 행동을 함께 하자고 부드럽게 요청하는 문장이다. 명령문이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어떤 행동을 함께 하자고 부드럽게 요청하는 문장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맞으면 O, 틀리면 X. 자, 궁금이는 어떻게 결정했니? 저는 선생님이 이미 답을 말하셨는데요. 그것까지 놓치지 않았구나. 그래, 선생님이 실수했지? 자, 정답은
네, X죠. 정유문이라고요. 부드럽게 요청하는 건 정유문, 강력하게 말하는 건 명령문이잖아요. 그래, 잘 맞췄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문장의 그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앞에서 잠시 언급은 했지만 문장은 또 그런 여러 문장 성분들이 구성이 돼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이 있다고 했어요. 다음 시간에는요. 선생님은 주성분, 문장에서 주성분들이 무엇이고 각각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미리 예습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복습 필수인 거 아시죠? 오늘 배웠던 꼭 열심히 복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공구미도 오늘 많이 도움이 됐니? 물론이죠. 다음 시간이 기다려지는데요. 전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길 바라야지. 자, 그럼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